안녕하세요. ICT 멘토링 멘토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보경입니다. 이렇게 오늘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데요. 오늘 ICT 멘토링 멘토 사업 설명회 행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지훈 수석님, 그리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양지훈 책임님, SK텔레콤 현창우 멘토님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ICT 멘토링 멘토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설명회는 ICT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열정이 가득한 멘토 여러분들께 ICT 멘토링을 진행하는 동안 멘토로서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사업 설명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ICT 멘토링 사업 및 프로젝트 소개와 멘토 혜택 안내 등이며 그 다음 질의응답, 이후 멘토 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ICT 멘토링 프로젝트를 올 한 해 동안 멘토링할 수 있도록 돕고자 준비했습니다. 멘토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사로 사업 설명이나 지원제도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간 참여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설문 이벤트가 있고 푸짐한 경품도 함께 제공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균 수석님과 양지훈 책임님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ICT 멘토링 사업을 소개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지균 수석입니다. 오늘 여러 멘토님들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저희 ICT 멘토링 사업 설명회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양지훈 책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멘토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진행자분 소감대로 알찬 정보로 가득한 ICT 멘토 사업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21년 ICT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지식 나눔, 재능 기부를 해주실 많은 멘토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ICT 멘토링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저희 ICT 멘토링 사업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새로 풍문을 듣고 와주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고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CT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 멘티와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멘토님들이 한 팀을 이뤄서 협업 실무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큰 트랙으로 한이음, 프로보노, 그리고 이브와 ICT 멘토링이 있습니다. 한이음 ICT 멘토링은 자유주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프로보노 ICT 멘토링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주제의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브와 ICT 멘토링은 자유주제지만 여대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트랙별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운영 사무국이 다르니까요. 참여하시면서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해당 운영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멘토님들의 참여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들의 참여 자격은 ICT 분야의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시고 협업에 재직 중이신 그리고 기업인이시면 됩니다. 멘토님들은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등록해 주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면 수행계획서상의 수행계획을 마일스톤을 가이드해 주시고 그 멘티들과 함께 수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리고 각 단계별 결과에 대해서 멘티들에게 피드백 주시면서 멘토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트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음, 프로보노, 이부와별로 자율형과 산업체 연계형, 학점 연계형 트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율형의 멘토님들이 참여해 주시게 되시겠고요. 학점 연계형은 특정 학교별로 멘티들과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등록할 예정이오니
멘토님들께서 등록 현황을 지켜보시다가 참신한 프로젝트의 멘토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체 연계형의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의 기획위원분들께서 선계획해 주신 60여 개의 프로젝트와 특정 기업에서 제안해 주신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멘토분들께서는 참여가 안 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율형, 산업체 연계형, 학점 연계형에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프로젝트가 개설 승인되고 3월 또는 4월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약 7에서 8개월간은 멘토링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절차는 프로젝트를 등록을 시작해서 자율 매칭, 그리고 팀 구성, 프로젝트 개설 신청, 개설 심의, 그리고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수행 과정 중에는 ICT 멘토링 사업 운영과 프로젝트 수행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오리엔테이션으로 ICT 멘토링 데이를 5월 중에 개최하게 될 예정이고요. 사업 지원을 보다 쉽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잘 일정을 참고하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한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리고 장학 수혜팀을 선정하기 위해서 ICT 멘토링 공모전을 9월부터 11월까지 1차, 2차, 3차 총 3번을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입상하게 되는 입상작들은 성과 발표회로 12월 ICT 멘토링 엑스포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젝트 등록입니다. 멘토님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면서 한이음 사이트에 직접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경우로는 대학생 멘티가 등록한 자율형 또는 학점 연계형 프로젝트의 파트너 신청, 즉 멘토님들이 참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멘토님들의 프로젝트 등록은 필수가 아니니까 좋은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좋은 멘토님이 되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율 매칭 팀 구성 단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멘티 간의 참여 신청을 통해서 팀 구성이 진행됩니다. 멘토님들은 프로젝트를 등록한 경우에 참여를 신청한 멘티를 3명에서 5명까지 선택하셔서 팀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멘티가 등록한 프로젝트에 멘토로 참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등록한 멘티가 참여 신청한 멘토님들을 선택해서 팀 구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팀 구성이 완료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팀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작성 그리고 등록을 해서 프로젝트 개설 신청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를 심의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젝트를 개설 승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된 프로젝트는 당해년도 11월까지 진행되게 되니까 멋진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의 경우에 한이음과 이브아는 4월 5일까지 프로젝트 개설 신청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율형 프로보노는 4월 19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체 연계형 그리고 한이음 프로보노만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3월 23일까지 개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학점 연계형은 모두 3월 23일까지 프로젝트 개설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서 조기 마감될 수도 있고요. 약간의 변동사항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멘토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ICT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개발 환경, 성과 등록, 그리고 취업 지원으로 주로 멘토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멘티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멘토님들께서는 함께하는 멘티들이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면서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참고해 주시고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사실 멘토님들께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ICT 멘토링의 경우에 운영 사무국별로 상의했던 각종 지원 내용들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이음, 프로보노, 이부아 사실 어느 트랙의 멘토를 하셔도 거의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멘토 수당 부분입니다. 멘토 수당은 기본 활동 수당의 금액을 올해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게 되었고요. 멘토님들은 한이음, 프로보노, 이부아를 통틀어서 최대 5개까지의 프로젝트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미팅의 경우에는 팀 미팅을 통해서 지원되는 심화 수당을 코로나19 환경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3회부터 7회까지 총 5번을 인정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팀 미팅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비중이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기간 동안 거점 회의실을 지정해서 1일 2회 방역 등 방역 수칙에 따른 안전한 미팅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 거점에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오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초시대에 있는 우리들인 만큼 올해에는 자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작년에 사용하셨던 기타 무료 툴도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은 보다 더 좋은 멘토링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빠르게 진행이 좀 된 것 같고요. 제일 관심이 높으신 멘토 수당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프로젝트 중단의 경우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중간 점검을 7월이나 8월 정도에 실행하게 되고요. 중간 점검까지 활동하신 멘토의 경우에 활동 이력이 증빙이 되시는 경우에는 중간 점검에서 탈락하시더라도 활동 이력 기간까지를 인정해서 저희가 멘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렇게 했고요. 하지만 중간 점검은 통과했는데 여러 이유로 11월 말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고, 이 경우에 대해서 올해부터 활동 이력을 증빙을 해주시면 중간 점검 시기까지의 멘토 수당을 저희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멘토 수당 부분에 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개설 승인된 프로젝트의 멘토님들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멘토 위촉장을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사항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이음 사이트 또는 저희 한이음 프로보노 2부와 각 운영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답변 드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멘토님들에게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하셔서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이음의 양지훈 책임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ICT 멘토링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멘토로 승인이 되셔야 하는데요. 먼저 한이음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분 유형에서 멘토를 선택하고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한이음, 프로보노, 이부아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트랙에 해당 멘토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시로 받고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 시작 일정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승인이 되시더라도 차년도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올해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늦어도 3월 25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해 주실 경우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필수 서류로는
현재 재직 중인 곳의 재직 증명서와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그 사업체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 재직 증명서로 만 5년 이상의 경력 증빙이 불가할 시 또는 프리랜서이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서 경력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학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종 학위 한 개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청을 완료하시게 되면 저희 사무국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게 되고요.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최대 3일 이내로 심의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멘토 승인이 완료되게 되면요. 신청하신 트랙에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 또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심의를 통과해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사항에 대한 멘토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시에 지원 사항에 대한 신청 및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교통비 신청입니다. 멘티가 이제 멘토님과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진행할 경우에 이제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저희 사무국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교통비를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비를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멘토님이 승인을 해주셔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관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버 신청인데요. 프로젝트 수행에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아래의 절차대로 멘토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가공이 필요할 경우 실습 장비를 저희 쪽에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아래 절차대로 멘토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기간에 제출하셔야 하는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국에서는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중간 점검은 약 7월경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중간 점검 시에 이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멘토님께서는 멘티가 작성한 보고서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 검토하신 후에 승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 사무국에 보고서가 제출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인데요.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멘티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멘토님께서 멘티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승인 후에는 프로젝트 수행 완료까지 클릭을 해주셔야 해당 연도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균 수석님 그리고 양지훈 책임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업 설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사업 설명을 통해 소개해드린 ICT 멘토링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시간으로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희 측에서 사전에 질문 내용을 받고 그중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질의응답 중에도 추가 질문을 하시거나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추가 질문하신 두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한의원 프로젝트 멘토링을 모 대학생 대상으로 2년 동안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 대학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하게 됐는데 추천이나 어떤 제약도 없이 멘토 역할 신청을 하면 멘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별도의 추천이 없어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추천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ICT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고 관련 직종 경력이 만 5년 이상이 되어야 참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저희 한의원 프로보노 2부와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트랙을 선택하셔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멘토 한 명이 최대 몇 개의 팀을 멘토링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을 했고요. 한이음, 프로보노, 이부아를 통합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최대 5개까지를 멘토님들이 멘토링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여러 명이 멘토링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네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코로나와 거리 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명인데 토주 회의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토즈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역 등의 관리 이슈가 좀 필요해서 올해는 좀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제 킥오프 미팅, 중간 점검 등 특정한 기간, 그다음에 특정한 지점에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 내용은 이제 저희가 사이트에 공지를 할 예정이에요. 1차로 킥오프 미팅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3일 동안 지원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사이트에 공지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확인해 보시고 선착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멘토링 진행 도중에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시다가 멘티가 취업을 하거나 또는 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한이엠 사이트에서 이제 프로젝트 중단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중단 신청은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등록하신 분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또는 완료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멘토 수당을 지급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점검 이후에 중단이 되거나 또는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중간 점검 결과 시점까지 기본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 점검은 이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절차인데요. 만약에 중간 점검 때 중간 보고서를 미제출하시거나 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그 부분은 멘토 수당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의응답 때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변재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작년 온라인 멘토링 시 멘토의 각자의 마이크, 화상캠 등의 화상 미팅 장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양방향 멘토링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모두 마이크를 끄고 멘토만 진행했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실습 장비 지원 대상에 마이크나 화상캠 장비도 지원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실습 장비 구매 지원에서 이 부분은 가능한 품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검토를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고 공지사항으로 발표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계속 남겨주시고요. 이어서 김종필님의 질문입니다. 작년에 멘토로 진행했으면 수행계획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첨부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설 신청하실 경우에는 이제 수행계획서와 현재 멘토님의 소속이 담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재직증명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추가 질문자분께 치킨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문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석님과 책임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후에도 추가 질문 내용 있으시면 질문 내용을 채팅에 남겨주세요. 체크 후 선정을 통해서 한이음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에 질문과 답변 내용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책임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멘토님께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한이엠 사이트 내 질문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멘토분들의 노하우 및 팁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배들의 노하우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멘토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2020년 ICT 멘토링 프로보노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팀이죠. 네, 그 팀의 멘토이신 SK텔레콤 현창호 멘토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현창호입니다. 노하우와 팁을 아낌없이 나눠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노하우와 팁을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신다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멘토 강의 도중에 관련 팁이나 다른 노하우 등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는 또 두 분을 선정해서 치킨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ICT 멘토링 처음 시작할 때 궁금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현창호입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SK텔레콤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 전에는 한국IBM에서 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경력으로 보면 한 20년 정도 그 ICT 분야에서 종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긴 시간만큼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개발자도 조금 했었고, 그다음에 솔루션 영업, 그다음에 솔루션 기획에 대해서 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SK텔레콤에서 솔루션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멘토링 경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017년부터 프로보노 멘토링을 통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한의원 멘토링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소개해 주신 대로 2019년에는 프로보노 멘토링 대상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위에 새롭게 멘토링을 시작하는 예비 멘토분들에게 많이 물어보았는데요. 이 멘토분들이 처음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무엇인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기술로 이 멘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과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내가 대학을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학생들과 말이 잘 통할까? 나를 꼰대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멘티와 멘토의 역할이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멘토로서 이런 멘티들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간섭을 할지, 아니면 그냥 큰 그림으로만 얘기를 해줄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공적인 ICT 멘토링 프로젝트란 무엇일까 생각을 먼저 해봤는데요. ICT 멘토링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멘티와 만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긴 기간 동안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는 멘토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멘티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술 생태계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나 복잡해져 가고 있고,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하드 에코시스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새로운 기술들, 아파치 오픈소스들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많은 멘토라고 해도 이런 기술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텐데, 심지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코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기술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봤을 때 정말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5년 차 이상 그 ICT 업계에서 종사를 하였으니 그래도 멘티들보다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 것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유망하고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멘티분들보다는 더 잘 아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멘티가 기대하는 멘토의 역할은 이런 복잡한 기술 트렌드 하에서의
어떻게 어떤 기술 요소들을 채택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이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전형적으로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 요새 들어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딥러닝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뭘로 쓰는 게 좋을까요? 파이토치를 쓸까요? 아니면 텐서플로우를 쓸까요? 우리 교수님은 파이토치가 좋다고 하셨는데 텐서플로우도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고민들이 있죠. 노드.js를 쓰고 싶은 학생과 그다음에 장고를 쓰고 싶은 학생. 근데 어느 것이 좋을지, 어느 것을 먼저 배워야 될지 혼동이 된다, 헷갈린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술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나은데 아예 웹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IoT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은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감을 못 잡겠다. 이렇게 아예 기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멘티 분들은 멘토가 이런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답을 주려고 최대한 빠른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동료들의 같이 의견을 구해서 그 답을 같이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술 요소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기술 요소들을 배워야 될 텐데요. 이 또한 문제인 것이 최근에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들 플랫폼, 교육 플랫폼 또한 굉장히 많아져서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디서 배워야 될지 뭘 배워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동안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교육 플랫폼 사이트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생활 코딩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콘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우리 그 멘티 친구들과 활용을 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부스트 코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무료 교육들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과 관련된 또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그 컨텐츠들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멘티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고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코세라라고 하는 이런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위에 제가 해놓은 뭐 인프런이나 패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멘티들의 의지와 자금 여력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멘티가 기대하는 멘토의 역할의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저희가 지금 단위 기술 요소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이렇게 단위 요소들이 결정이 된 뒤에는 이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소들을 하나로 결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결합된 솔루션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 기술 스택을 통합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학생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IoT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IoT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를 사용할 거야 라고 결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DB는 MySQL로 저장하고 이를 시각화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그래파나로 시각화를 보여줘야지 라고 만약에 우리 팀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기술 요소들을 어떻게 엮는지가 사실 멘티분들에게 그 생소할 수 있거든요. 사실 멘티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자료 구조, 뭐 알고리즘, 머신러닝의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과목들은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과목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제가 그래서 통상 그 멘티들을 만났을 때 이런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버 인프라들이 필요할지 한번 그려보라고 주문을 할 때가 많은데요. 어 다 안다고 생각했던 멘티 분들도 실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서버는 그냥 네모 박스 하나로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경험 많은 멘토 분들은 이런 백엔드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 웹 서버라든지 DB 서버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세분화돼서 그것들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스택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멘티에게 잘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멘티가 기대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 보면 어떤 기술 요소들을 사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기술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를 가이드해 주는 역할을 멘토로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들은 "우리가 뭘 공부해야 돼."라고 멘티들에게 알려주면 이 학생분들이 공부해 오는 거는 정말 열심히 잘 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을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멘티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지 제가 사실 뭐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걸 어떤 정답으로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잘 못했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열정적인 멘토분들일수록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그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들이 알고 있는 신조어를 공부해서 써먹어야지. 어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올려 놓은 이 내용은 실제로 그 SK 네트워크스 공식 블로그에 있는 인싸 신입사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조어 모음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실제로 제가 인싸 신입사원들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그분들과 소통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 저희가 보통 인제 멘티 분들과 얘기를 할 때 "편하게 생각해. 뭐 형처럼 생각해. 친한 선배로 생각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많이 소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최초에는 결국은 이분들 학생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결국은 꼰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면 제가 실패했었던 케이스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 이 카톡 메시지가 온 시간을 보면 새벽 1 시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코딩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다." 이런 질문을 보냈죠. 저는 이 상황에서 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경무에 시달리다 퇴근한 뒤에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다 자야지.'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어 베개에 받치고 이렇게 영상을 보려고 하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아니 나의 팀장도 밤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데 아니 학생이 나한테 일을 시켜? 잠시 동안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거나 '이건 비즈니스 매너가 아닌 것 같다.'라는 형태의 면박을 주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멘티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그 뒤에 소통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쪼끔 늦게 자고 일찍 늦게 일어나는 그런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어 저는 이런 일들을 좀 겪은 뒤에는 이렇게 밤늦게 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 그 판단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분들한테도 "나는 밤에 알람을 꺼 놓고 있으니 혹시 못 보게 되더라도 아침에 보고
답을 해 줄게. 그러니까 밤에 자유롭게 메시지를 보내놔. 물어보지 뭐 답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궁금한 거 다 보내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도 편하게 메시지를 보내 놓고 기다리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 반대의 케이스죠. 아침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침에 제가 미팅하는 날이라고 미팅 확인을 하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미팅 하시는 거 맞나요?" 저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사실 오늘 미팅하는 거 맞는지 아침에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우리가 몇 년씩 회사를 다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이분들이 답이 없어요. 심지어 이 방에 있던 4명 중에 2 명은 제 메시지를 확인도 했어요. 갑자기 11 시가 되니까 화가 나요. '왜 답이 없지? 내 메시지 읽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훈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메시지를 확인한 2 명이 팀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팀장이 대답하겠지. 그리고 팀장이 대답해야만 하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는 비몽사몽간 일어나서 메시지는 확인했으나 어 대답할 정신까지는 없어서 그냥 다시 잠이 드는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멘티들한테 면박을 주거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잘 지키면 좀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실패 경험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와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저희가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주간 단위 그다음에 월간 단위로 프로그레스가 일정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레스가 없을 때에는 누군가 저희를 혼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그 ICT 멘토링 프로젝트도 "야 왜 지난주 또는 지난달에 비해서 프로젝트를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분들의 그 학사 일정 그다음에 그 생활 패턴을 쪼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학생들은 그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아예 핸드폰이나 카톡도 꺼 놓은 채 그 공부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프로젝트에 진척이 없냐.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 멘토를 더더욱 어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진행은 이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인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특히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방학 때 기본 요소 기술에 대한 그 개발은 거의 끝나야 2 학기 때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 요소 기술들을 인티그레이션 한 뒤에 공모전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는 당연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어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회사의 프로젝트와 다른 점 중에 두 번째는 우리 프로젝트 팀 우리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정해 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그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그다음에 멘티가 기대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우리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나 계획서를 보시면 이 성과 목표에 대해서 적는 란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형식적인 란이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저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사실 멘티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 제가 잘 못해서 생겼었던 또 실패 사례 하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IoT 디바이스로 생성된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시각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학생분들이 이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카프카에 인플럭스 DB를 연결해서 그래프 하나로 시각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어, 그런 기술들을 가져와서, 아마 교수님이 추천을 하셨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어, 우리가 만드는 IoT 디바이스가 뭐 두세 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대용량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꼭 필요하겠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꼭 해야겠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이 솔루션들을 꼭 배우고 싶기 때문에 꼭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는 경험이 좀 일천한 그 멘토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구축하려면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실제로 공모전에서 가산점도 없을걸? 이거 하느라고 고생만 할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사실 결과 보고서도 쓰지 못하고 사실 되게 안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케이스를 지금 만나게 되면 어, 카프카의 인플럭스 DB를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전에 심사에 나가서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 것이 이 ICT 멘토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를 어,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스스로 세운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ICT 멘토링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런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멘티, 행복한 멘토가 만나서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한 ICT 멘토링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호 멘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ICT 멘토링 멘토 사업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 진행되는 ICT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ICT 멘토링 홈페이지에서 멘토 신규 가입자 및 프로젝트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까지 멘토 추천인 및 신규 가입자분들 중에서 선착순 100분께는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멘토 신청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2021년 프로젝트를 개설 신청하면 선착순 150분을 선정해 2만 원 상당의 배달앱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멘토 신청하시고 프로젝트까지 등록하시면 정말 많은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면 바로 홈페이지 가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토분들을 위해 준비된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ICT 멘토링 멘토 사업 설명회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금 채팅창에 관리자분께서 올려주시는 링크를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질문에 응해 주시면 3월 15일까지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이벤트인 질의응답, 멘토 강의 때 참여해 주신 분들도 3월 15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 한이은 프로보노 2부와 사무국으로 직접 문의전화 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ICT 멘토링 멘토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품 당첨되신 분들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쿠폰을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